지금 볼 거는 그 보세사 등 무역 자격증, 보세사 외에도 이제 뭐 국제무역사라든가 이제 원산지 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시청하실 수 있는 관세 안에 이제 보세가 있는 거니까 그 관세, 보세, 기초영어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무역입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 그 과정을 왜 하냐면은 보세사가 굉장히 좀 어려운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관세사 바로 이제 밑에 이제 난이도로 따지면 이제 그런데 애초에 이제 보세사부터 무역 자격증을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이제 단어들이 다가올 수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기초적인 단어들만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예를 들어 뭐 국제무역사를 합격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미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무역학과 뭐 전공생 분들은 굳이 시청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무역부터 들어갑니다. 자, 무역이란 우리가 보세사로 결국 무역 자격증이니까 무역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간의 상거래인데 그게 보세는 이제 관세는 수입 물품에 이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보세란 말은 그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약간 보류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수입에 주로 적용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역의 정의는 이러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이제 통관이라는 단어인데, 자, 통관이라 함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해서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읽어볼게요. 본문장이니까 좀 떡하니까. 통관이라 함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일련의 절차예요. 1년에 쭉, 그러니까 점의 개념이 아니라 선의 개념인 거죠. 쭉 절차를 이행해서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통관 안에는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만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다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 직제죠. 관세청 그리고 세관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고 시험 이제 답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관세청장이 하냐 아니면 세관장이 하냐라는 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자, 관세청 모르시는 분들 없겠지만 그래도 완전 기초 용어 설명이기 때문에, 자, 중앙행정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기획재정부 소속. 결국에 맨 위에 누가 있어요? 결국에는 기획재정부가 있겠죠. 뭐 얘는 장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 밑에 관세청이 있고 관세청장이 있고 그 밑에 세관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청은 뭐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관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런 게 관세청이고, 세관은 이제 관세청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하나이다. 그리고 수출입 화물에 대한 단속과 관세에 관한 일을 맡음. 여러분들은 요구에 있는 문장을 외우실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획재정부 밑에 관세청이 있고 관세청 밑에 세관들, 일선 세관들이 하나하나씩 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법 시간은 아니지만 그 관세법도 결국에는 이제 행정을 집행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신고, 승인, 허가, 특허, 보고 이런 어떤 행정 이 집행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명확하게 나누려면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뭐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텍스트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신고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런 행위를 한다고 알리는 것,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자, 승인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 그래서 타인이 뭐를 하겠다 할 때 긍정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 자, 허가는 법령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원래 금지되어 있는 행위예요. 근데 이것을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정인에게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더 어렵죠.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행위로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럼 집에서 우리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하고 그냥 먹는 거는 신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밥 먹을게요 하고 그냥 먹으면 그게 바로 신고입니다. 근데 승인은 약간 달라요. 밥을 먹겠습니다 했을 때 바로 숟가락을 뗄 수가 없어요. 즉 엄마가 그래 너 밥 먹어라 라고 하는 승인이 떨어져야 비로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즉 어떤 긍정적 의사표시를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는다는 행위에 대해서 그래 먹어라 했을 때 이제 그런 행위가 이제 승인이라는 거죠. 허가는 이 집은 원래 엄마가 밥을 안 줘요. 그래서 원래적으로 밥을 먹는 게 금지돼 있어. 아주 독한 집안이죠. 그런데 이제 다만 조건이 걸려 있는 거야. 한 10분 동안 엄마의 어깨를 주무른다던가 아니면 설거지를 한다던가 이럴 경우에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밥을 먹는 게 금지되어 있지만 특정한 경우 뭐 설거지를 한다 또는 뭐 어깨를 주물러 준다 하는 경우에 아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처분을 이제 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뉘앙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신고보다 승인이 조금 더 우리가 빡세구나. 승인보다는 허가가 조금 더 빡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 승인, 허가 요 세 개는 뉘앙스 정도로 그 차이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뭐 신고 대상이냐, 승인 대상이냐, 허가 대상이냐를 굉장히 많이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결국 우리 신고 한번 봤으니까 이제 보세사로 넘어와가지고 수출입 및 반송 신고.
뭐냐? 자,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목, 규격, 수량 및 가격 이러한 어떤 물품의 정보들을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항상 세관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게 장을 빼도 똑같습니다.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관에 신고해야 된다. 그럼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즉 수출입자가 하는 거죠. 누구한테? 세관에.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수출 수입 반송하겠다라고 수출입자가 세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세관은 자 이제 주체가 누구로 시작해요? 세관장으로 시작하죠. 세관장은 위에서 했던 신고가 2법. 여기서 항상 보세사에서 말하는 2법은 거의 대부분이 관세법이에요. 90% 이상. 그래서 관세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좋아 너 이제 신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수리됐으니까 물건 뭐 빼도 좋아 수입해도 좋아 혹은 뭐 수출해도 좋아 반송해도 좋아 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필증을 발급해야 된다. 결국에는 얘는 지금 수출입자가 먼저 하죠. 신고는. 근데 이제 밑에 신고 수리는 누가 해요? 세관이 하죠. 그럼 어느 게 더 공신력이 있어요? 신고 수리가 항상 공신력이 신고보다는 높죠. 결국에는 신고를 받아서 세관장이 확인해서 쉽게 말해 이렇게 눌러준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세법에서 대부분의 어떤 법률적인 효력은 신고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신고 수리가 이루어져야 법률적인 효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원칙을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중에 그냥 풀리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고가 있으면 신고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 법률적인 어떤 효력은 신고 수리일 때 나올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체계에 대한 설명인데 뭐 관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이 마찬가지예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죠. 그래서 법은 뭐예요?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만드는 것. 이게 법이고 엄청나게 굵직굵직한 규정들이 이제 법으로 규정이 되는 거고. 자, 시행령은 뭐냐면 법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어떤 절차, 대상, 요건 이런 것들을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한테 위임한 것을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에서 시행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통령령을 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이제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죠. 얘는 법에서 위임을 받을 수도 있고 시행령에서 위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뭔 말이냐면 거기에서도 규정하기 어려운 것들은 각 부처 장관 우리는 이제 보세사 즉 무역 분야의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관장하는 이제 부는 이제 기획재정부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시행규칙은 우리 무역시험에서는 시행규칙은 항상 기획재정부령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3단 어떤 법 위임 체계에서도 도저히 규정할 수 없는 정말 세부적이고 자주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실무적인 부분들은 어디서 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재량껏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통 뭐 고시, 훈령, 예규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 신규칙 이런 어떤 관세청장 그리고 세관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묻는 문제가 보세사 시험이든 뭐 관세사 시험이든 뭐 어떤 모든 시험에서 굉장히 많죠. 기획재정부령이 원래 맞는 표현인데 대통령령으로 바꾼다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좀 체계부터 이해할 그 필요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 등장한 단어는 이제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는 항상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해주는 서류예요.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해 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원산지로 간다면 그 물품이 태어나고 뭐 제조, 가공되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은 항상 어디겠어요? 수출국이 되겠죠. 그래서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해주는 서류가 원산지 증명서의 개념이 되고 앞으로도 자주 쓰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FTA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는 보세사 시험에는 이제 FTA가 나오진 않지만 우리 보세사 시험에서만 한정해서 본다면 뭐 일반 특허 관세라든가 쓰진 않을게요. 뭐 써볼까요? 그냥 일반 특허 관세라든가 여러분들 뭐 PPT는 적지 마세요. 편입금 관세라든가 이렇게 관세법상 세율이 어떤 특정 나라에서 오는 그 물품들은 세율을 인하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특정 나라에서 우리가 혜택을 주려는 나라에서 왔다는 걸 입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원산지가 그 나라다라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류를 우리가 원산지 증명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자,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왜 확인이 필요하겠어요? 결국에는 관세를 인하시킨 채로 우리가 들어오기 위해서 수입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누구한테 제출하겠어요? 세관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관세. 우리가 맨날 보세, 관세 하면서 흔하게 쓰지만 관세의 정의를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관세란 뭐뭐다. 용어의 정의에 그게 없어요. 우리 관세법상. 다만 이제 과세 물건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돼 있어서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수입 관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할 때만 관세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한자로 쓰긴 좀 그렇지만 빗장관자인데, 그러니까 들어올 때, 우리나라 문호 안으로 들어올 때 관세를 이제 부과한다라고 의미하시면 되고, 법에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입물품 말고 수출물품도 있겠죠. 반송물품도 있겠죠. 그런 수출물품, 반송물품에는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수입물품이 수입이 됐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